자, 삼성전자 궁금하시죠? IT 전문가를 또 모셨고요.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장이 무겁네요. 한 네. 400 종목이 오르고 2,000개 종목이 하락하고. 뭐 그렇죠. 지금 밖에 비 오죠, 아직. 네네. 네. 비도 언젠가 그치겠죠. 네. 해가 날 텐데, 햇볕이. 최근에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가요? 네, 1분기가. 네. 거기서 네,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일단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내일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와요. 그렇죠? 네네. 1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는데 네네. 어떨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하던가요? 일단 이제 뭐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마이너스 95% 정도 전년 대비. YOY 95% 마이너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삼성전자 분기 실적으로 네. 하이 네. 레코드 하이라고 그러나 역사적으로 네네. 찍었을 때가 한 16조 정도. 16조 원. 네네. 한 분기에 16조 네네. 원을 벌다가 네네. 이번 1분기에는 한 5천억에서 7천억 정도. 7천억. 네. 아, 그런 숫자도 나올 수가 있구나. 네네. 네. 역대급이죠. 네. 네. 물론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연속적일 거냐. 네네. 뭐 2분기, 3분기까지도 계속 이렇게 나갈 둔화될 거냐. 네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힘들어지죠. 정말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네.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 내일의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때 삼성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되게 중요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비전. 네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네네, 맞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20% 감산해서 25% 감산으로 이제 상향 조정했고, 네, 일단 이제 삼성은 공식적으로는 감산 없다. 그렇죠. 이런 이제 메시지인데. 감산을 기대하면 네. 안 된다. 네네, 그렇죠. 이제 그거는 감산까지는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이제 자연적인 감산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요거에 대한 또 시그널만 나와도 네. 시장은 충분히 환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 스타일이 나름 설득력도 있는데 불황기고 안 좋을 때 우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네네. 늘려놔서 네네. 호황기가 오면 그 달콤한 꿀을 우리가 네네, 먹겠다. 네네, 이런 전략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맞습니다. 대규모의 투자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네, 정부도 계속 여기 시책에 맞게끔 그 첫 번째 선두권이 OLED. 네네, 네. 그렇죠. OLED 투자를 삼성 디스플레이 SDC가 네네. 일단은 4조 원을 딱 얘기했는데 4조 네네. 원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더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도끼. 맞습니다. 캐논 도끼. 네, 캐논 도끼. 캐논 도끼의 증착 장비 한 대가 지금 7천억, 8천억. 그 정도죠. 몇 대 사, 한 세 대 사면은 4조. 네네, 맞습니다. 4조는 아니지만 하여튼. 네네. 그렇게 이 라인이 또 길어지자는 거예요. 네네, 그죠? 맞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8점, 요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네네. 뭐 일단 지금 그 6세대가 일단 먼저 투자 공시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6세대급은 아이패드향 때문에 이제 좀 한 15K 정도 나올 것 같고. 월 네. 15,000장. 네, 그렇죠. 15,000장 정도. 그러니까 이게 네. 6세대라는 거는 원판의 크기. 원판 크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훨씬 큰 원판 크기 8.7세대. 네, 요거 이제 보통 주로 TV용 이제 라인이 보통 8세대급인데 6세대하고 네네. 8세대의 차이가 한 2배 가까이 원판 크기가 네네, 더 거의 그 정도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6세대급은 모바일, 핸드셋, 스마트폰용 주로 생산하고요. 네. 이번에 이제 8.7세대는 TV 쪽도 뭐 이제 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대형 TV가 네네. 점점 커지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중요한 게 이제 맥북, 애플 이제 맥북 같은 경우 이제 여기 8세대급에서 생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OLED로.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OLED 관련주를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조만간 그 발주가 나올 것 같아요. PO라고 네네, 하는. 그렇죠. 전공정 쪽이 제일 먼저 빠르니까 네. 이게 아마 상반기 중에 전공정 발주가 일부 나올 것 같고, 네. 요 이제 변수가 캐논 도키예요. 캐논 도키하고 가격 협상을 어떻게 잘하느냐. 네, 요게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후공정 쪽 발주가 그렇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삼성 스타일이 이제 스타일을 자꾸 얘기하는데 기업의 경영 철학이죠. 네네, 소울밴드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ASML 같은 경우는 소울밴드가 안 되니까, 듀얼이 그렇죠. 안 되니까 네네. 소울이지만 도키도 거의 이제 독과점이지만 울박을 같이 네네. 끼고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잘 안 됐던 모양이네요.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증착기가 네. 왜 6세대, 그러니까 그
RGB OLED가 왜 6세대급만 했냐면 이게 결국 증착 장비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걸 패널 크기를 더 키우면 그 FMM이라고 하는 파인 메탈 마스크라는 그렇죠. 요 증착에 쓰는 그 어떤 마스크도 그 커져야 마스크가 되는데. 커져야 되는데 이거 처져요. 중력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8세대급이 안 된다. 그렇죠. 기존에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수직으로 네, 증착을 수직으로 세워서 이제 옆으로 증착을 올박을 하는. 네, 해보려고 그게 이제 울박하고 삼성이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되고 다시 가격이 안 맞았구나. 네네 맞습니다. 네. 뭐 수율도 좀 네, 잘 그렇죠. 안 나온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옆으로 붙이면 이게 이제 이렇게 유기물이 흘러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뭉쳐지고 이런 문제들이 중력. 있어서. 네 맞습니다. 중력이 문제잖아요. 결국 중력이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FMM 파인 메탈 마스크는 풍원 정밀이 조금 네네. 국산화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하고는 있죠. 네. 네. 근데 하이엔드 쪽은 아무래도 DMP, 다이니폰 프린팅. 니폰. 네, 이게 결국 그 일본 소부장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결국 돌고 돌아서 네, 참 그렇죠. 속상하네. 네. 지금 네. 화면에 나오는 저걸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네요. 네, 일단 이제 지금 나오는 스케줄이고요. 이제 8.7세대 이게 이제 그 2024년부터 이제 아이패드에 OLED가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올해 투자가 이제 아이패드용은 이제 끝나야 되고 그리고 후속으로 이제 지금 삼성이 준비 중인 게 이제 8.7세대에서 이제 맥북용하고 네. 그리고 이제 자체 이제 QD OLED 뭐 이런 쪽도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스케줄 양산 스케줄이고요. 네. 사실 OLED 쪽이 2016년 아이폰에서 그 LCD에서 OLED로 바뀌는 그 사이클이 정말 컸고 투자 사이클이 정말 컸고 그 뒤로는 정말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2차 전지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다변화한 업체들도 많고요. 그렇죠. 이게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는 나중에 승자 독식이 될 거라는 거는 저도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 네네. 시간이 문제죠. 그죠? 맞습니다. 네. 네. 뭐 차량용 전장용으로도 사실 이제 차 안에 들어가면 앞면 전면 유리 그렇죠. 위에 이제 썬루프 뭐 이것도 OLED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UAM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화면들이 커질 거고. 그렇죠. 일단 핸들을 놓게 되면 뭐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 네. 봐야죠. 네. 하여튼 그 시점이 언제냐는 뭐 요원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네. OLED를 지금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어서 그걸 한번 짚어봤고 네네. 오늘 시장은 무겁습니다만 그래도 관련 연관성 있는 기업들 계속 공부는 해놔야 되겠죠. 네네. 어떤 기업 볼까요? ICD라는 회사를 좀 주목해서 ICD. 볼만한 것 같습니다. 네. ICD. 어떤 회사인가요?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식각, 그 드라이 에처라고 그러죠. 이제 건식 식각 장비를 하는 회사고요. 네. 원래는 이제 도쿄 일렉트론이 굉장히 잘합니다. 이쪽은.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도쿄 일렉트론을 밀어내고 이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회사가 이제 국내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다 거래를 하는데 네.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캐논 도키 쪽에 또 물류 장비를 납품해요. 이게 그 증착 장비가 이게 인라인처럼 돼 있거든요. 네네네. 네, 이게 뭐 물론 이제 증착 공정도 있지만 여기 중간에 굉장히 많은 물류 장비들이 필요한데 이런 쪽으로 이제 캐논 도키한테 납품하는 쪽 매출이 꽤 됩니다. 네. 매출 구성이 시각이 50% 정도 되고요. 50%. 네, 그리고 이제 그 물류 장비가 한 30% 초반,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유지 보수, 뭐 AS, 네. 파츠, 뭐 이런 것들이 18%.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ICD의 주요 고객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 있던가요? 일단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SDC? 디스플레이 둘 다 삼디뿔, LD뿔 맨날 우리가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래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쪽도 꽤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좀 특이하게 또 캐논 도키하고 거래도 꽤 됩니다. 네. 도키하고 네네. 그 도키는 아니고 네 캐논 도키. 캐논 도키. 네네. 도키죠, 도키. 도키. 네. 도키. 도키. 일본식 발음이 좀 어려워요. 네네. 네. 그렇죠. 맨날 한번 얘기해드린 것 같은데 네네. 일본의 단칸 지수라고 이렇게 뭐 경제 지표가 있는데 네네. 단기 관측 지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단칸이니까 굉장히 좀 있어 보이고. 네.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애플의 OLED 아이패드 관련 수혜가 많이 기대가 됩니까? 네네. 네. 일단 이제 사실 LCD에서 OLED로 패널을 바꾸면 이게 네. 거의 뭐 9인치 대 12인치 대 이러잖아요. 네. 이게 패널 가격만 몇 배가 올라요. 사실 전 세계에서 완제품에 이렇게 어떤 그 머티리얼 코스트, BOM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높일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애플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판가에 전가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기존에 만약에 LCD 모델이 한 뭐 800불 정도라 그러면 만약 OLED로 하려면 1000불 이상 받아야 되거든요. 제일 저가 라인도.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폰에 비해서 그 수량은 적죠. 네. 아이폰이 뭐 연간 2억 대 정도 되고 아이패드가 연간 한 4천만 대 정도 되는데 면적이 6배 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면적이 크니까 훨씬 또 이제 생산 수량이 꽤 의미가 있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그리고 순차적으로 계속 이제 간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이제 애플이 원래는 그 아이폰용은 OLED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 뭐 노트북 PC 쪽은 미니 LED 쪽을 좀 타깃을 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미니 LED에 대한 애정이 급속도로 식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무게하고 두께 이슈 때문이거든요. 네. 아무리 미니 LED를 해도 여기 무게를 줄이고 두께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 네. 하여튼 일단 질문 여기 가고 네. LG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 속도 LG 여기는 왜 네.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일단 이제 LG 전자한테 1조 원은 자금을 땡겼는데요. 네. 일단 몇 조 원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까 그 한간, 장비 네네. 7천억짜리 네, 맞습니다. 한 대씩 사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한간에는 이제 그 북미 고객사한테 선수금을 받는다. 뭐 그게 이제 최근에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지연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그 틈을 SDC가 맞습니다. 들어갔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애플은 사실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키워야 되고 BOE를 키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못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금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캐논 도키 장비 대신에 이제 자꾸 국내 모 업체 이제 선익 시스템 같은 데다가 이거를 이제 이런 모습, 네, 여기 좀 못 믿어왔던 것 같아요. 애플이. 네. 그래서 좀 그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구나. 네네. 그 비하인드 얘기하니까 그런데 블루 RGB잖아요. 네네. 블루는 이제 형광을 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인광이 없어서. 네네. 근데 뭐 미국의 이제 케미컬 대형사가 네네. 머크라고 들은 것 같긴 한데 네네. 블루 인광 쪽을 네네. 한다고. 그러니까 연구 개발은 한 10년 전부터 했어요. 계속. 네, 인광. 왜냐하면 인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왜냐하면 형광은 항상 가만히 있어도 빛을 내는 거고요. 네. 인광은 필요할 때만 빛을 내기 때문에 그렇지. 수명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블루 쪽에 뭐 수명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많이 파랗게 발라 놓는 거거든요. 네, 빨리 죽으니까. 그러니까 네, 자꾸 맞습니다. 눈이 좀 피곤하고. 네, 그렇죠. 이제 블루리시한 게 파란 거 많이 발라놔서 그래요. 빨리 죽으니까. 네. 이제 그런데 그게 똑같아요. 정착 장비하고 FMM처럼 항상 뭐 미완의 영역인 거죠. 오케이. 네.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카더라가 들리겠는데 뭔가 다 있으니까 이렇게 빨라지겠죠. 2차 전지 장비하고 반도체 소재 개발 네네. 등 신사업 성장이 또 가시화되고 있다고 ICD가. 네네. 이거 설명해 주시죠.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그동안 이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먹고 살려고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반도체 쪽. 지금은 이제 ICD 머티리얼즈라는 이제 계열사를 통해서 이제 정전척, 이제 진공 챔버 위에 그 보면 웨이퍼를 놓는 밑에 네, 그 화덕 같은 거, 네, 그런 거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장비는 이제 웬만한 업체들은 다 기본적으로 물류 장비를 하는 회사는 요 또 2차 전지 쪽에도 물류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걸 좀 확장하면 이제 뭐 공장 자동화, 네네. 좀 더 뭐 상상의 나를 펴면 로봇 뭐 그렇죠. 이렇게 스마트 되는데 팩토리, 그죠? 스마트 팩토리. 네네. 네. 자, 올해 그러면 ICD 실적 전망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일단 이제 올해 수준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출 한 2,200억, 영업이익은 한 150억 정도 보는데, 네. 일단 이제 장비주들, 특히나 OLED 장비주들은요, 이게 당장 실적보다는 수주가 훨씬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총이 한 2,300억 정도 안 되거든요. 네. 네, 충분히 업사이드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놀라셨을 텐데 화면 네. 몇 분 남았냐고 이제 네네. 저희 클로징 시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인을 줬는데 화면이 네. 나가버렸네. 네. 54분까지 됩니다. 네네. 네, 추가 질문을 좀 네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난번에 이제 한미 반도체는 네네. 적정하게 네네. 조금 밸류에이션을 그래도 네네. 잘 측정해 주신 것 같고, 네네. 그죠? 그래도 이제 후공정 쪽에 네네. 계속 삼성은 집중을 하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렸지 삼성전자 내일 실적은 부진할 거로 이미 다 했고 네네. 최악의 경우는 5천억 언더가 나와버리면은 밑으로 네네. 그럼 또 너무 큰 그렇죠. 뭐 혹여나 마이너스 나오면은 이제 네네. 그냥
제가 봤을 때 주가적으로는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한 5천억 정도에서 뭐 적정하게 나오면은 이미 알고 있었던 주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삼성에 있는 재무통들이 좀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가 이제 적자로 크게 돌아서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좀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투자를 못 줄이더라도 필요 없는 부분의 투자는 좀 이제 줄이라고 압박이 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게 대표적인 이제 메모리 쪽이나 이런 쪽이겠죠. 메모리 쪽. 그런 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정연호 부회장 쪽의 어떤 그런 시그널들, 메시지를 좀 주목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또 요즘 반도체 장비 쪽도 아까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거는 발주가 나오느냐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분위기 좀 어때요? 발주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캐펙스 투자를 워낙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많이 절반 정도로 줄여놨고 그리고 삼성도 사실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파운드리 쪽에 좀 집중이 돼 있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테일러에 투자하는 것도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고 지금 그리고 뭐 이제 평택의 P4나 이런 쪽도 지금 타깃하는 게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포인트도 다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런 쪽은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런 쪽은 투자를 줄일 수가 없는데 이제 뭔가 당장 뭐 줄이기 제일 편한 건 결국 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그럼 말 나온 김에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이제 교환 사채를 대량으로 했는데 뭐 시장에서는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뭐 준자라는 건데. 저는 일단 이거는 이제 호재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주가는 왜 시큰둥하냐?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로 되겠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뭐 이 정도 자금으로 버틸 수 있겠어? 더 발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속 증자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를 못 올라가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뭐 기업들이 계속 나타나면은 조금 우리가 막 쪼개가지고 여러 기업들을 좀 막 이렇게 인트로 해드릴 텐데 오늘은 시장이 무거우니까 기업 하나만 보고 그냥 대충 마무리하겠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가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